김영입니다. 오랜만에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 것은 정부 정책이 중대한 이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부 정책이 중대한 이유. 우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뭐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죠. 정부 정책이라는 게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져 생산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데 그게 우리가 취지대로 잘 이렇게 구현되면 최고죠. 근데 그게 이제 좋게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도 있지만 그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역으로 데미지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사실은 볼 것도 없죠. 빠르게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바꿔내서 가면 되는데, 이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집행하다가 잘못되면 잘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중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실 우리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웃 나라인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자.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2000년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승승장구를 했죠. 말도 못하게 고속성장, 또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이 잘 나가가지고 이웃 나라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같이 잘 나가는, 속된 말로 하면 좀 덕을 많이 봤다. 중국이 잘 나가는 면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잘 나갔다. 일본이 한때 G2 국가로서, 지금은 G3가 됐지만 G2 국가로 잘 나갈 때 우리도 덕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어떤 학자적 양심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따져서 보면 덕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주변에 부잣집이 많은 경우와 가난한 집이 많은 경우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부잣집이 많은 경우에 같이 덩달아 잘 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한다면 퍼주기 바쁘잖아요. 살기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덕을 많이 봤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중국의 덕을 많이 봤죠.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졌다고 그러죠. 왜 어려워졌을까요? 이게 바로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에서 기인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지만, 대체로 이제 크게 잘못된 게 공동부유 정책. 시진핑이 2021년도에 도입한 공동부유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동부유 정책이 뭐냐? 15억 되는 인구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함께 부자가 되자. 지금 중국의 이렇게 어떤 스펙트럼을 볼까요? 그럼 한 15억 정도 되면은 한 2억 정도는 엄청난 부자가 있고, 그 외에 절대 다수는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 이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공동으로, 지금 어마무시한 부자들과 이게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공자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못 살거나 같이 잘 살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살고 이게 이제 갭이 커져버리면, 이게 극단화되면, 양극단화되면 갈등이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현 시진핑 지도자도 그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알아냈다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가르침이 이제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등소평 이후로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부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어마무시한 이제 G2 국가가 되고, 지원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강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다가, 수없이 많은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이게 생계가 사실상 너무 이제 낮으니까,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펴가지고 같이 끌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최고 좋은 사회는 대동사회인데, 미안합니다. 대동사회인데, 대동사회만큼은 못 되더라도 그 바로 밑에인 소강사회, 소강사회까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소강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죠. 공동부유 정책을. 공동부유 정책의 핵심이 뭐냐. 지금 버는 게 많은데 아직도 가난하게 사는 인민들이 너무 많아.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왜 따져보면 실제로 민민들한테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어떤 자본이 없어지냐. 이거 외국에서 와가지고 외국에서 자본을 가지고 와서 투자해서 부를 읽어내잖아요. 그럼 읽어내는 것을 많이 가져가더라. 이런 걸 본 거지. 그러니까 야, 너희들 중국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어떤 부는 이제 외국으로 반출하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공동부유 정책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된 부는 중국 내에서만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그러다 보면 중국에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절대 다수의 어떤 인민들의 삶이 높아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으로 갖고 못 나가게. 그리고 내국인이라도 중국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부를 만들면 살짝님 자본화돼 있잖아요. 중국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건 다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백묘, 흑묘 등소평이 얘기하면서 자본화를 존중해버렸잖아요.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본을 일궈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의 속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외국으로 나가갖고 이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뭐 세계화가 됐는데 이런 자본을 가지고 가서 제3국, 제4국에 가가지고 어마무시한 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침체가 될 수밖에 없고 외국 자본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상당 부분 이익금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져가게 하니까 당연히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를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아예 대상에서 제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지금 소원해졌는데 중국하고 뭐 감정적으로 소원해진 게 아니라 이런 정부 정책의 기조가 잘못된 거다. 정부 정책이 잘못됨으로써 그로 인해 가지고 파생돼 가지고 이 부작용이 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미국도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이 G2에서 G1으로 막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막 온갖 자만한 걸 막 보이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을 경제 봉쇄 정책을 또 지금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중국이 그동안에 1대1로 해가지고 각자 세계 무역 WTO가 아니라 1대1로 해가지고 하나 개별 국가로 해가지고 무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이제 미국이 이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그런 것과 중국의 정책이 다 복합적으로 이게 엮여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지금 멀어지는 교역량이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국 교역량이 떨어져가지고 피해보는 사례도 있지만 이게 너무 거기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국과 그 교역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세계 주요 국가들도 중국하고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는 전부 결국은 우리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아주 경쟁하고 있는 그 어떤 제품들이 뭡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스마트폰도 뭐 과거엔 우리가 거의 뭐 1, 2위를 다퉜는데 지금 완전히 중국 시장에서는 아주 거의 뭐
거의 뭐 없죠. 지금 시장 규모가 뭐 논할 수 없는 만큼 지금 형편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제3국,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유럽, 뭐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국가로 해가지고 우리는 판로를 또 개척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교역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또 제3국, 제4국을 또 우리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또 구조가 됐으니까 우리 뭐 그걸 또 돌파구를 찾으면 되죠. 한국 특유의 그 돌파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실력, 능력, 이런 게 있으니까 중국의 어떤 그런 악재를 제한적 악재라고 또 이제 학자들은 규정하는데,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의 국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이 한번 이렇게 입안에서 집행했다가 아니면 군자는 표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군자 표변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니까 빠르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그거는 물러나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온, 관행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전적으로 보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지금 공동무역 정책을 시진핑이 추진했는데, 시진핑이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연임을 하게 됐잖아요. 3연임을 하면서 어떤 그 불만, 지금 엄청나게 경제 성장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는 지금 빈곤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계속 어떤 형태로든 부가 골고루 좀 나눠져야 된다. 그래야 민중들의 삶이 좋아진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리커창 총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정부 시진핑이 추진하는 어떤 그 독재적인 어떤 이런 마인드도 비판하고, 또 그동안에 어떤 편중된 어떤 부가 편중되어 있는 것들도 끊임없이 비판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각을 하고 얼마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거기에 뭐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시진핑이 이거 뭐 공동무역 정책, 소강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주장이 이게 당장 실현 이게 구현해 보니까 이게 좀 부작용이 많구나. 그러면 빨리 좀 물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은 점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빨리 지금 이게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것을 얘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리커창이 죽고 난 다음에 리커창이 어떻게 보면 본보게 된 거잖아요. 너희들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내 말 안 듣고 안 따라오면 다 죽인다. 이렇게 이제 어떤 시그널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점점 지금 침체가 되고 있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중국은 망할 수도 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의 어떤 공동무역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다 보면 나라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면 교사를 삼자는 거야. 이런 정부 정책이 중대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있다.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뭐 이렇게 그러기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이게 바로 지도자가 오히려 현명한 것이고 나라가 건재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부 정책이 중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나눠보긴 그냥 논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